집을 사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매물은 없어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입니다.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이 10년 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새로운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저희는 이번 대책을 통해서 부동산 안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호갱노 대표 심상민이라고 합니다.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개발자 생활을 했었고요. 그 전에는 이제 개발을 좋아하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입자 수는 한 80만 명 정도, 월 이용자 수가 한 5, 60만 정도. 대부분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에 집중했을 때 그는 부동산 정보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빨간 원이 큰 게 많이 오른 거, 파란 원이 큰 게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광주가 그동안에 가장 많이 올랐어요. 한 6억까지만 지불할 수 있어. 근데 평형은 적어도 20평 이상이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그 조건에 해당되는 아파트가 이 화면에 나오는 거예요. 하남시는 기존에 근접했던 송파구나 강동구에서 가장 많이, 이 집에 가기 전에 여기가 경사가 있는 점지, 이 고등학교가 작년에 서울대를 몇 명 보냈는지, 그러니까 최근에 유치원이 많이 문의가 됐으니까 그 유치원 정보들도 저희가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케아가 한국 국내에 처음으로 들어오게 됐거든요. 그때 당시 언론에서 이케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게 판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개발자로서 그게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게 파는 건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남는 시간에 한 3일 정도 시간을 써서 이제 개발을 해서 전 세계 이케아의 가격 비교를 하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필요하다 싶으면 일단 만들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낮은 14만 5천 원 정도의 형성되거든요. 평균 가격이. 제가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시리즈로 기획을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 기획이 부동산이었고요. 그가 만든 서비스는 현재 약 100억 원 이상의 가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컴퓨터 하나로 현실화한 거죠. 쉽게 말하자면 어떤 창작 활동이에요. 내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고 내가 불편함을 느끼는 걸 개선하고 사회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수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컴퓨터로 해결하는 거가 이제 코딩이라고 생각해요. 모두가 잠든 새벽. 700여 명의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밀려드는 잠을 쫓으며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잠은 전혀 안 잔 상태고요. 저희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를 완성시켜야 된다는 그 마음 때문에, 압박감 때문이에요. 아니요, 지금 한숨도 못 잤어요. 지금 에러 다 고치느라고요. 근데 지금도 겨우 잘 만들어가지고 한숨 났습니다.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말 하는 경우가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 밤새는 것도 약간 졸렸지만 되게 그거 오류를 계속 해결해 나가는 데서 되게 매력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른 아침부터 전국 65개 대학에서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해커톤이라는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기업이 유감스럽게도 전부 글로벌 밴드들이죠. AWS. 여기선 1박 2일 동안 저마다 컴퓨터로 무언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식품 알레르기 보유자분들을 대상으로 땅을 필터링 해드리는 서비스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 필터링 파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사람이 어떤 알레르기를 갖고 있는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해당하는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식당, 그리고 그 식당에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메뉴까지 보여주는 서비스입니다. 놀라운 서비스. 평소 컴퓨터를 잘 알기에 만들 수 있었던 걸까요? 일단 저는 영어 영문학과고요. 이분은 경영학과. 셋이 여기까지 경영학과. 저는 통계학과, 그리고 컴퓨터학과, 지구환경과학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투약이라는 서비스는 2개 이상의 약을 한 번에 복용하는 경우에 과연 이 약을 먹어도 되는지, 먹으면 부작용이 없는지 알려주는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투약이란 단어는 약을 투여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영어 투, 그래서 2개 이상의 약을 한 번에 먹을 때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라 해서 투약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팀엔 컴퓨터 전공자가 아예 없습니다.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의대생입니다. 되게 멋있잖아요. 컴퓨터를 이렇게 만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거기서 약간 그런 멋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고요. 이 작은 컴퓨터 안에서 만들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해요. 이 글자만 몇 개 알면. 그렇다는 점이 되게 저에게는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컴퓨터공학과 안 가고 의대 가셨어요? 저희는 1조 5천억 원의 시장에서 100억을 먹기 위해 시작한 남자의 뷰티. 최초의 남성 전용 뷰티 플랫폼 남자의 파우치입니다. 간단한 정보만 입력해 주시면 저희는 맞춤형 뷰티 설명서 그리고 맞춤 남성 뷰티 제품을 자동으로 추천해 드리는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레알 연하하고 싶으시죠? 저희는 MBTI 성향 유형 검사를 통한 소개팅 서비스인데요. 예, 저희들은 여러분들에게 이 빵집은 어떤 빵이 있고 몇 개가 있고 언제 빵이 나오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20명이 MT를 간다고 할 때 숙소는 어디로 잡을지, 고기는 몇 근이나 사야 될지, 또 술은 몇 병이나 사야 될지 확신을 가지고 MT를 기획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그래서 MT와 관련된 많은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두의 MT라는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자리. 오늘 170여 개가 넘는 웹 서비스가 세상에 첫 선을 보입니다. 제 소개요. 예, 저는 멋쟁이 사자처럼을 이끌고 있는 이두희라고 합니다. 저희는 2013년도에 만들어진 프로그래밍 교육단체이고요. 제가 판단하는 거는 요즘 젊은 친구들이 프로그래밍 배우고 싶어 한다. 처음에는 저도 학생들이 많이 안 할 것 같아가지고 30명, 딱 30명 뽑아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1기 때 30명, 그리고 2기 때 200명, 3기 때 500명, 그 다음 1000명, 1400명 이렇게 증가를 했고요. 홍콩, 일본, 호주, 미국까지 현재 진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비전공자 학생들이고요. 사회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되게 집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든 게 사회에서 이렇게 쓸 것이다. 내가 만든 게 세상을 이렇게 바꿀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비전공자 학생들인데 요즘 세상을 바꾸는 데에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투정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예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투정의 공동 창업 멤버이고요. 운영과 서비스 개발을 맡고 있는 박진영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회 입법안을 발굴해서 소개하는 정치 스타트업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정치나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시지만 막상 재미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국회 입법안을 쇼핑몰처럼 보여주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고 있어요. 국회 입법안을 구매하기를 누르게 되면 예쁜 디자인 상품도 받고 자동으로 국회 이메일 청원도 보내지고 또 그 수익금을 통해서 공론화를 하는 광고가 게재가 되는 입법안 쇼핑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커톤을 앞두고 어떤 의미 있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평소에 법이나 정치에 대해서 가졌던 의문이나 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팀원들을 모아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트 폭력 방지 법안, 투정의 첫 상품이었습니다. 국회에 발의는 되었지만 통과되지 않는 법안. 그것을 공론화하는 데 성공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트 폭력 방지와 처벌 법안을 동시에 발의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신보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트 폭력 방지법과 데이트 폭력 등 관계 집착 폭력을 가중 처벌하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강남역에 이제 광고판까지 설치해서 데이트 폭력에 대한 법안 통과에 관심을 가져달라. 심사가 열리지조차 않으니까 저희 최선 노력 다해야죠. 네, 제가 하반기에 어쨌든 한 단계씩 더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법안을 접하도록 하겠다는 꿈. 오늘 14분 오늘도 이뤄가고 있습니다. 리터를 써야 될까? 일단 첫 번째는 그냥 쭉 다 보고 두 번째는 끊어가면서 피드백을 합시다. 시병기의 농장에서 엄청난 양의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한의 가공도 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개들에게 먹이고 있었던 겁니다. 음식물 쓰레기만 있으면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수백, 수천 마리의 개를 키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투정에서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을 구매해보세요. 약간 어떤 걸 말하고 싶은 거야? 우리가 원했던 그런 느낌이 안 나. 그러니까 여기는 자료화면 들어갈 거예요. 그 개농장 자료화면. 그런 것도 나오면 좋을 것 같아. 객관적인 자료 사실. 창업 동아리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기획자 포지션으로 그때도 뭐 항상 만들고 싶은 건 많아서 여러 아이디어를 내서 제 아이디어가 채택이 돼서 실제 프로젝트로 연결이 됐었는데 개발자들이 제가 해달라는 대로 하나도 안 해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라서 오래 걸린다.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을 좀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왜 어려운지를 모르니까 되게 무능력하다고 느꼈거든요, 스스로가. 생각에서만 그쳤던 것들을 비로소 뭔가 구체화시킬 수 있는 도구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더 좋은 삶을 만들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을 바꾸고 자신의 꿈을 실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이런 변화를 이뤄낼 수 있었을까요? 그 도구가 된 것이 바로 코딩입니다. 우리가 쓰는 웹사이트를 예로 들어볼까요? 클릭 한 번으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코드. 컴퓨터는 사람이 쓴 이 코드를 읽고 우리에게 웹사이트를 보여줍니다. 코딩의 원리가 뭔지, 또 코딩이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 설명하는 책이 저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잘 설명할 수 있겠다 싶어서 책을 써보게 됐습니다. 기계는 우리가 코드를 쓸 때는 뭐 영어라든가 여러 가지 기호를 조합해서 코드를 쓰지만은 그것은 전부 다 0과 1로 번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계가 잃는 거는 0하고 1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0과 1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두 가지 상태거든요. 0이거나 1이거나 A거나 B거나 ON이거나 OFF거나 꺼지거나 켜지거나 서로 두 가지 다른 상태를 비트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를 비트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해하기 어렵다고요? 여기 스스로 연주되는 피아노가 있습니다. 약 100년 전 만들어진 이른바 유령 피아노.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걸까요? 이 구멍 뚫린 종이가 피아노 스스로 연주하게 합니다. 뚫려 있거나 막혀 있거나 단 두 가지의 상태. 기계의 언어가 이렇습니다. 영이거나 일이거나. 단 두 가지 상태만으로 우리는 기계를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유럽의 무도회장에서 쓰던 대형 오르간입니다. 뚫려 있거나 그렇지 않거나 이 종이 악보가 무려 27가지 악기 소리를 내도록 합니다. 오르골의 아름다운 소리도 같은 원리죠. 뿐만 아니라 폭발적인 표현력을 가진 전자음악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거는 신디사이저라는 장비고, 이제 흔히 사람들이 키보드라고 하는 전자 장비고요. 그걸 이제 여러 대를 사용을 하는데 이제 악기마다 저희가 역할을 부여를 하는 거죠. 이 악기는 베이스의 역할을 해라. 이 악기는 뭐 기타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개의 악기를 컴퓨터가 이제 제어를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놓고 저희가 공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자악기들을 연결한 전선을 통해 신호가 전해지면 기기들 각각의 소리가 앙상블을 이루게 됩니다. 제재야, 그냥 좀만 길게 해줄래요? 보시면 여기 검은색, 흰색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피아노나 건반의 모양이랑 똑같거든요. 노트북의 역할은 악보랑 연주자의 절반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각각의 연주자를 컨트롤하는 지휘자를 하는 거고요. 저희 사람은 여기선 좀 조용히, 아니면 여기서 좀 강하게, 여기서 좀 짧게를 지휘자들이 이렇게 지시를 내리잖아요. 그 역할을 저희가 하고요. 그 전까지는 이제 컴퓨터가 악기한테 이렇게 연주를 해라고 하는 거죠. 손을 많이 가진 연주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계 안에선 수없이 많은 신호가 오갑니다. 그 신호들은 0과 1만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0과 1만으로 기계가 알아듣게 말을 걸기, 즉 코딩을 한다는 건 무척 힘든 일이었습니다. 기계가 이해하도록 0과 1을 사용한 천공 카드를 만들어 컴퓨터가 읽게 해야 했죠. 이것이 이전의 코딩, 기계에게 말을 거는 방식이었습니다. 사람이 0과 1로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기계어로 기계에게 직접 말을 걸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 중간에 사람의 언어와 기계의 언어를 이어줄 중간에 프로그래밍 언어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프로그래밍 언어는 각종 이제 영어 알파벳과 기호로 돼 있는데,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글을 쓰면은 이 써진 글은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기계어로 100% 번역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계어를 배우지 않아도 프로그래밍 언어만 배워서 글을 쓰면은 번역기가 알아서 0과 1로 번역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는 여전히 0과 1만 읽는 거고요. 사람에게 다양한 언어가 있는 것처럼 프로그래밍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0과 1을 쓰지 않고도 기계와 대화하는 쉬운 언어들이 생겨났습니다. 새로운 게 아닙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이미 코딩을 겪어봤을지도 모릅니다. 컴퓨터를 배운 지는 지금 몇 달이나 됐습니까? 한 달 됐을걸요? 지금 왜 이와 같은 컴퓨터를 배우고 있습니까? 꿈이 컴퓨터를 박사가 되는 거거든요. 컴퓨터 박사를 꿈꾸던 아이들. 그 아이들이 자라 우리나라 IT 1세대가 됐습니다. 저는 송재경이라고 하고요. 지금 엑셀 게임즈라는 게임 회사의 대표로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온라인 게임 바람의 나라. PC방 열풍을 이끈 리니지가 모두 그의 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전의 온라인 게임은 글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글씨로만 게임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는 이제 좀 하기가 어렵고, 저같이 이렇게 방향 감각이나 뭐 그런 게 없으면 화면에 이제 좀 그런 그래픽적으로 표시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8비트 컴퓨터가 있어서 그때 처음 이제 컴퓨터라는 거에 접하게 됐습니다. 그 베이직이라는 컴퓨터 언어가 있는데 그걸로 이제 약간의 뭐 장난이나 취미 비슷하게 예를 들자면 화살표 키를 누르면 화면에 있는 뭐 점이
그 방향대로 움직이고 그걸로 이제 화면을 돌아다니면서 그림을 그린다든가 딱히 목적 없이 그냥 뭐 순수하게 재미로 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야말로 컴퓨터에 물결이 밀려오고 있다 하는 얘기를 실감나게 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네, 그렇죠. 컴퓨터 배우기 열풍이 일던 1984년. 송재경 대표도 이곳에 있었습니다. 컴퓨터 앞에 쭉 다 앉아서 100명 좀 넘었던 것 같은데 뭐 하여튼간 그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로 나눠서 문제가 5개쯤 있었고 그 정해진 시간이 2시간인가 3시간이 있었고 문제가 예를 들면 뭐 1에서 100까지 더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뭐 이런 거죠. 그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물론 그 문제보다 훨씬 어려웠는데 제가 지금 기억나지는 않는데 저는 한 2개 풀었나 하면 당연히 못 받았죠. 그의 사무실은 늘 비어 있습니다. 지금도 직접 코딩을 하며 게임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퍼즐을 맞추더라도 그 즐거움을 느끼는 것처럼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자기가 해결했을 때 굉장히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잖아요. 코딩을 하게 되면 약간 그 몰입이 됩니다. 머릿속에서 이제 그 복잡한 부분들이 이렇게 막 그 짜맞춰지면서 하다 보니 뭐 해가 떴네? 뭐 이런 느낌? 몰입되는 게 좋은 점도 있습니다. 세상 만사 어떤 시름 뭐 그런 게 이제 좀 있고 몰입되는 동안에는 이처럼 코딩을 즐기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상상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축제, 메이크업 페어. 코딩을 알면 바뀌는 것은 온라인 안에서만의 세상이 아닙니다. I'm Dale Doherty. I'm founder and CEO of Make, which produces Make Magazine and Maker Faire. I think Maker is something that we've known throughout history as people who create things and use materials and tools to take an idea and develop them. Today, we're also using new tools and technologies to do that. 아이들의 장난감을 만들기도 하고 물에 파동을 줘서 개구리를 움직이면 노래를 하는 작품입니다. 기울기 센서가 이 개구리마다 있어서 이 움직일 때 이제 기울기 센서에 반응을 해가지고 신호를 주면 여기서 이 개구리마다의 노래를 출력되게 하는 작품입니다. 누군가를 돕는 무언가를 만들기도 합니다. 메인 네트워크 파킨슨병 환자의 89% 정도가 이 성대 근육의 마비로 인해서 말이 어눌해지고 발음이 이상해지는 그런 구음 장애를 겪게 돼요. 근데 이 구음 장애 자체가 초기 증상 중 하나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가지고 파킨슨병을 초기 진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여기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되게 떨려오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딱 그때 알파고가 그때 제가 1학년 때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딱 들어오자마자 알파고 얘기가 있어가지고 뭔가 고등학교 때 이걸 공부를 해야겠구나 싶어서 딥러닝이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고등학생도 저도 배울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이런 거라 생각을 하고 우주선을 타지 않고도 달에 가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멋진 경험이 되겠죠. 자, 이제 미션을 줄 테니까 수행해봐. 토끼 한번 찾아가봐. 전체적으로 모형을 만들고 아들한테 저의 생각을 이야기를 해줘요. 이렇게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아들이 자기의 아이디어를 또 추가를 해서 프로그램을 쭉 짜요. 지금 얘한테 들어간 프로그램이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이게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달 탐사라든가 화성 탐사를 우리가 직접 할 수가 없잖아요. 보통 전문가들이 하는데 그런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가 궁금했어요. Is that our technologies are giving us, in a sense, new powers. They're making it easier for more people to do things that only a few people could do. Making does, I think, is provide actually a context for coding. What do you want to do? And if you have a robot and you want to control it, learning to code is not a labor. It's something that can be really fun because you gain control of things and you get to do things that reflect your own capabilities. 이날 아이들로부터 특히 큰 인기를 끈 참가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학 유튜브 크리에이터 콩돌 프로덕션의 CEO 이수현입니다. 저는 디렉팅을 맡고 있는 바퀴 이진호라고 합니다. 이들이 선보인 건 특별한 사격장입니다. 바로 이 로봇을 직접 조종할 수 있죠. 이 로봇은 아이들이 열광하는 유명 게임에 나옵니다. 가상의 세계에 있던 로봇을 현실로 만든 거죠. 콩돌이 프로덕션이라는 팀 자체는 이제 뭐 영화, 게임, 그리고 실생활에 있으면 이건 재밌을 것 같다. 아니면 저한테 필요로 한다 싶은 물건들을 저희가 직접 공학적 지식이나 관련 지식을 이용해서 만들고 그 과정을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자신이 만든 작품을 좀 공유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코딩 관심 있는 사람도 많은데 코딩 방송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이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러면 아무도 안 볼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재미가 없으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 너도 만드는 걸 좋아하고 나도 만드는 걸 좋아하니까 우리 같이 뭔가 재미있는 걸 만드는 그런 메이킹 방송을 해보자. 이러면서 시작을 하게 됐죠.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당신만을 위한 혁신. 소개합니다. 세계 최초의 비트코인 AI 스피커 비트박스. 비트박스에는 최신 딥러닝 기술이 적용되어 상황의 긴박감까지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Warning. Warning. 조금 엉뚱해 보이지만 상상하는 것을 직접 만드는 즐거움을 널리 전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저는 코딩이 마법이라고 생각해요. 컴퓨터 속에서는 정말 상상하는 걸 뭐든지 다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컴퓨터라는 하나의 도구가 정말 많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는 훨씬 더 마법 같은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이 프로그래밍 언어, 그다음에 이 키보드가 개발자의 어떤 마법 지팡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법 같은 세상은 이미 우리 가까이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IT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일상의 스마트화는 세계적인 흐름이 되었는데요. 중국은 그 선두에 있습니다. 언뜻 평범해 보이는 이 식당엔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로봇이 음식을 손님에게 가져다 줍니다. 第一次看见好像还蛮新奇的，我妈妈新奇，她95岁了，机器人送餐方便呀，自己拿就可以了，清洁，对吧？有一个罩子罩做的东西，餐干净了，对吧？卫生了，清洁了。这个机器人呢，可能会分散一点它的注意力，它会稍微好一点。 然后因为在这里吃饭，他很喜欢，然后就没有那种焦急的时候，就会稍微安静一些啊，吃的可能会好一点，所以我经常带他过来。 이른바 로봇 식당. 주문도 휴대전화로 합니다. 사람은 요리를 하고 그 음식을 손님에게 갖다 주는 건 로봇의 몫입니다. 이곳은 알리바바 마윈 회장의 신유통 구상이 담긴 곳입니다. 이 첨단 마트에선 직원들이 부산히 움직여 상품들을 챙깁니다. 공장에나 있을 법한 컨베어 벨트가 장바구니를 옮기죠. 모바일로 주문하면 마트에서 3km 이내 30분 내 상품이 배달됩니다. 소비자는 쇼핑의 공간적, 시간적 제약을 그만큼 덜 받게 된 거죠. 항저우에 사는 왕린 씨. 그의 아침 식사는 특별할 게 없어 보입니다. 단 하나를 제외하면 말이죠. 그는 지갑을 쓰지 않습니다. 이 작은 가게에서 손님들은 모두 휴대전화로 음식값을 냅니다.杭州一直在 IT 这一方面，包括支付这一方面，一直是走在全国前列的。那特别是支付这一方面，的确是给我们的生活啊，包括一些缴费啊，带来了非常大的便利。像我们的工作，出租车的收费啊，或者去shopping market， 就是超市里，就是去 shopping 啊，都已经开始用支付宝或者微信支付，包括孩子的学费、水电费、煤气费，所有的这些以前都需要排队到银行里去交费的这些，现在全部能够用手机就能完成。 왕린 씨는 20년 경력의 택시 운전사입니다. 보다 편리해진 일상의 변화들. 그중 가장 그의 삶을 편안하게 한 것이 있습니다. 극심했던 교통체증이 줄어든 것이죠. 高架是最明显的，综合高架、秋实高架，
这2个高架它因为上去的车流比较多嘛，所以说在特定的时间内，它会造成一定的拥堵现象。那特别是像秋实高架，有一段时间是非常堵的，但是现在非常堵的这个状况，可以说是减缓了不少。闵万里，阿里云机器智能首席科学家，我负责阿里云的大数据和人工智能的产品和解决方案的研发。对我们早期在城市大脑当中，在杭州首先做到的就是对重点区域的路段上的交通状况进行智慧的调节，然后让交通信号灯变得更聪明，从而使得在高峰期的时候，它的拥堵的指数会下降，减少拥堵的里程数。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 교통사고를 예측하기도 합니다. 杭州市我们已经覆盖了420平方公里的区域，1300多个交通路口被城市大脑实时的进行调控，让这些信号灯能够及时的根据当前的不同方向上的车流的那个密度啊，重新调整它的配时方案。对我们在 国内已经包括海内外，总共有11个城市：苏州、杭州、上海、重庆、衢州，然后澳门、马来西亚的吉隆坡等等。 우리는 기계로 보다 편리한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이 할 일은 이제 원하는 세상을 상상하는 겁니다. 应该这样讲，就是任何可重复性的劳动，可重复性的依赖于人的重复性的劳动，都有可能被计算能力和数据知识和计算能力在一起，给通过机器的方式取代。但是在有创造性的 creativity， 在有创造性的领域当中，我觉得可能还是人会占主导地位。 우리나라에서 열린 한 인공지능 개발 행사. 그리고 상당히 어렵고요. 이 스마트 미러링 솔루션은 쟁쟁한 전문가들이 오른 무대에 고양이부터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한 앳된 소년이 발표를 준비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탄고등학교 김윤기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지금까지 꾸준히 해오고 있고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어요. 자율주행 자동차를 위한 공개된 데이터셋은 테라바이트에 달했지만 보행로가 어딘지를 알려주는 데이터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보행로는 국가마다 달랐기 때문에 데이터를 구하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첨단과학이 고도로 발달된 현대에도 세계 대부분의 시각장애인이 지팡이에 의지해서 돌아다녀야 하는 상황이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김 군은 지난 9월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행로 안내 인공지능을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아이디어 노트에 적어놓거든요. 최근에 적어놨던 아이디어 노트가 자율주행 자동차가 곧 상용화된다면 이렇게 적어놨었거든요. 그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친구랑 길 걷다가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길을 알려준 인공지능을 만들면 어떨까라고 해서 안내견처럼 안내견 인공지능이라고 적어놨었거든요. 아이디어 노트에 적어놨던 아이디어들이 서로 연결돼서 또 다른 아이디어가 생기기도 하죠. 인공지능이 보행로를 정확히 인식하게 하기 위해선 컴퓨터가 공부할 많은 보행로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김 군은 자전거를 타고 보행로를 직접 촬영해 영상을 모았습니다.
처음에 여기도 인식 안 됐는데 이제 돼. 여기? 아주 잘 돼 이제. 저런 데 이제 완전 100% 인식되고. 이렇게 착 초록색으로 이게. 평범한 고등학생 김군이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 있었던 건 그 기본이 되는 코딩을 어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치킨을 우주로 보낸다는 광고 프로젝트가 있었거든요. 저한테 그 프로그래밍을 부탁을 했어요. 헬륨에다가 그 치킨 닭다리를 달아가지고 카메라 달고 성층권까지 띄워 올리는 프로젝트였거든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냉장고를 이렇게 스캔을 하면 거기에 있는 재료를 인공지능이 인식을 해서 그 재료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레시피를 알려주는 거였거든요. 배는 고픈데 뭘 만들어 먹어야 할지 모르겠을 때 집에 있는 재료로 뭘 만들 수 있을까 검색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였어요. 집을 손수 짓고 싶을 때 망치 잡는 법부터 배우는 것처럼 코딩은 꿈을 짓기 위해 배우는 하나의 망치질입니다. 인공지능과 사람의 차이는 스스로의 의지가 있다는 거 아닐까요? 인공지능은 사람이 제시한 문제만 주어진 데이터 안에서 최적의를 구하는 반면에 인간은 스스로 어떤 문제를 제시를 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세상을 바꿀 만한 그런 걸 만들고 싶어요. 그게 사람들 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였으면 좋겠고,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만들었다면 저는 제가 만들고 싶은 라이프 코드라는 기업을 만들고 싶은 거죠. 아직 만들어진 회사는 아니고 그냥 제 머릿속에 있는 만들고 싶은 회사인 거죠. 일본에선 70, 80대 할아버지 할머니도 코딩을 배웁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분도 할머니네요. まず100歩歩いて若宮正子と申します。で、83歳でなかなか簡単に言えないぐらいいっぱい仕事ありまして、で今度右側にはこれがそのタイルを条件通りに並べていくとこの坊やが動く。今日はこの坊やがいろんなところにお出かけをするという設定になっています。これを並べるというのがプログラミングなんです。板を並べていくことでこのごちゃごちゃごちゃごちゃっていうものの代わりをしてい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Wakamiya-san to speak about digital inclusion. As we all know, she is a rock star in Japan. Digital device help us enjoy more. The reason why I came up with the idea of Hinadan app. 와카미야 할머니는 일본의 전통 축제를 소재로 게임 앱을 만들었습니다. この遊びはな、80を超えたマーチャンおばばが年寄りに好まれそうなスマホのゲームアプリをと自ら作ったであらっしゃいます。例えば代理様はこの四角の中のどこに座っていただいたらいいかということをゲームなんですね。そのためで例えばこれをポンと押しますね。で鼓の音が鳴ったら正解なんです。年寄りの人たちが楽しめるようなアプリっていうのがあんまりないんですね、日本には。韓国の方はどうでしょうか。日本にはねあんまりないんです。ですから何か年寄りの人が楽しめるゲームがあったらいいなと思って考えました。 최고령 앱 개발자로 일본의 스티브 잡스라는 별명까지 얻게 됐는데요. 애플의 최고 경영자도 만났습니다. You're very inspiring to us.
なんかすごくなんていうんでしょう、モチベーションをもらえるような存在ですよね。そうですか。嬉しいです。そう言っていただけると嬉しいです。ここに呼んでいただいたのが夢みたいな気がする。She said it's like a dream that I'm here, or I get to be here. こんなのいただいちゃってとても。Thanks for giving me the match. Thank you. Thank you. はいじゃあ。할머니는 누구나 원한다면 코딩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だんだんその機械語から人間に近いものにこうね、こうだんだん変わってきて、こう昔はその機械と人間の言語、人間の話し言葉と機械の言葉ってのはかけ離れてたので、プログラムってすごい難しかったですけどね。一番驚くのは、この年齢でそうですよね。プログラミングをやろうとするそのね気持ちというか、その好奇心というか。そうですね。まあよくこの人はやるなと思っていつも感心するんですが。やっぱりみんながね消費者になって生産者がいないとだんだん面白くなくなっちゃうわけですよ。だからなるべく大勢の人に生産者になってもらいたいの。ピンとこなくもないんですね。なんか藤沢の市民会館の 여러분도 꿈꾸는 세상이 있나요? とりあえずやってみましょう。別にプログラミングを始めても例えばね年寄りの人がスキューバダイビングしたいとかバンジージャンプしたいって言ったらやっぱりある程度慎重にね、例えば持病があったらお医者さんに相談するとかいろいろありますね。だけどプログラミングの場合始めても全然誰も死なない、怪我も病気にもならないで、嫌だったらいつでもやめられます。そんなに気軽にとりあえずやってみられたらいい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